그 4강이요. 4강 질문합시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합시다. 질문. 구 번 10번? 또 있나요? 네, 틀린 거 얘기해 주시죠. 다 알겠습니까? 3번. 끝이야? 끝이야? 야, 이럴 때부터 안 와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해야지. 더 없죠? 없죠? 자, 지금 독해 연습에서 4강까지가 빈칸 추론이고 요 다음에 이제 5강부터는 순서 배열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 지금 4강은 문제 푸셔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빈칸이 이제 마지막 쪽에 있죠. 그래서 이 빈칸이 마지막 쪽에 있는 게 보통 이제 결론 요약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빈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얘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근데 이제 이 마무리를 지을 때 좀 더 일반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자.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을 어떻게 담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보기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뭐 질문이 많지 않으니 하신 걸 조금 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보시면요. 빈칸 추론에서 그 뭐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경우에는 빈칸 추론은 이제 문제를 풀 때 빈칸 문장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이제 먼저 보고 풀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환경은 그래서 빈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환경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기능 또는 뭐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하는 요약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표현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읽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 표현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들을 이제 글쓴이들이 글을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법이 됐든 독해가 됐든 어떤 표현이 있으면 아 이거는 되게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구나 라고 강조를 해주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운데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이 must 그러니까 우리 뭐 should 이런 표현들이 뭐 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얘가 완전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문장에서 환경이 인간의 관심이나 이익을 포함할 때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데 in relation to humans 인간과 관련 지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이 독립적인 개체들의 이 assemble 아시죠? assemble 그 어벤져스 assemble 할 때 그 assemble 그 모임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사실은 첫 문장에서 끝났어. 얘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처음에 환경이라는 거 볼 때 인간의 관심을 포함할 때 뭐 하지?
인간과 관련지어서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은 얘기 다야.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서 그게 무슨 말인데? 라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다시 또 보면 우리가 이런 지지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해서 하면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 저 커트 루인 뭐 깁슨 누군지 아는 사람? 모르지. 이런 모르는 사람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어? 이 글쓴이 주장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누구나 들어도 아는 사람 얘기는 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어차피 그냥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내가 너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근데 그거 되게 유명하지만 아닐 수 있어. 이런 글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글이 맞아.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장을 하는데 야 나 말고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해주려고 뒷받침해주려고 이름 갖다 쓰는 거라고. 아무나 갖다 써도 사실 우리 모르잖아. 근데 뭔가 이름을 내놓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다시 한번 이 앞에 내용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이제 연구에 따라서 봤었을 때 이렇게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어떤 사회적인 세상을 보여주는데 이 사회적인 세상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그 참여자 그리고 그 것들 사이의 관계의 힘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뭐 걔네들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이랑 그것들 이게 사실 환경을 또 다시 한번 표현한 거거든요. 이 thing. 그래서 이 thing들 말고 84편 뒤에가 뭐겠어? human.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환경은 인간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쭉 읽을 때 한 번 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라는 거 표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뭔지 찾아보실래요? 하나 더 있어. 이 지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라는 거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 되게 쉬운데 생각 안 하고 보면 넘어가는 거. 쭉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시면 바로 얘기해주세요. 찾았으면 내 얼굴을 봐. 죄송하지만 두 개 있네요. 지금 보니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개나 있으시면서. 하나는 읽혀줄게. 임포턴트. 이거 너무 쉬우니까. 말고. 이거 말고. 이게 주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찾았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말해봐. 아, 틀리고 싶지 않아? 끝까지 다 읽으셨는데 모르겠습니까 혹시? 아시겠는 분? 그 다 읽으셨는데도 혹시 모르시겠으면 어쨌든 칠판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은 것까지는 봐야 되니까. 절 안 보시면 제가 어쨌든 다 읽었구나까지 할게요. 저기 찾았어? 모르겠어? 알겠어? 문제? 모르겠어? 다 아는데 틀리기 싫어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서영이 다 읽었지?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not A but B. A 아니고 B야. 그럼 얘가 보통 우리가 A 아니고 B란 얘기 왜 해? 야 너네들아 네가 생각하기에 A인 거 같지? not A 아니야. 그럼 뭐야? B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장에 대해서 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human 그 다음에 participants and things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굉장히 매력적인 설득력 있는 관계 사이의 힘들의 분야인 거야 라고 하니까 아 지금 얘가 인간이랑 그 참여자들의 그런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구나 환경이 지금 이렇게 끝났다고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서 빈칸에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 인간을 포함하는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답에서도 한 번 더 보면 저 1번이랑 대조되는 복이 있어. 몇 번인지 찾아봐. 그 보통 빈칸 추로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답이 있는데 답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보통 대조되는 보기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딱 봤었을 때 대립되는 보기가 있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몇 번? 5번. 5번이 대조되는 보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거지. 얘 아니면 얘가 답이겠구나. 나머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의 이 빈칸추로 할 때에는 이 글에서 어디에다 얘가 힘을 주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거거든요. 지금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게 9번이죠, 9번.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실 때 어떤 단어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단어의 표현들이 한국말이든 영어든 한 단어로 주어져 있는 게 이게 뭐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더 읽지도 않았어. 이거 읽으면 사실 끝나거든. 저 statistical이라는 표현이 뭔지를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너무 너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거고, 이 글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다 라는 게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 글이 뭐에서 나올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거야, 이거. 연구했대, 연구. 이거 뭐에 나온다 그랬지? 내가 보통 앞에다가 주장입니다, 주제입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하면서 이 연구의 결과로 이걸 한 번 더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끝이거든요.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빈칸이랑 관련된 표현에서 그 연구의 결과가 이거다 아니면 이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지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문장 보시면 이것 같은 실험이 입증했다, 보여준다. 애들이 단순하게 리액티브한 게 아니야. 심지어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애들이 적극적으로 빈칸한다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주장 아닙니까? 연구의 주장이자 연구의 결과 아닙니까?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저 위에 세 문장, 세 줄 해석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조금 단어 하나하나에 발달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를 것 같으니까 그게 뭔지에 대해서 밑에 연구를 조금 더 길게 쓴 거라고요. 통계적인 학습을 사용한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계학자처럼 얘네들이 가설을 세우고 이런 가능성을 평가한대, 얘 지식에 기반해서. 그래서 뭔가 증거들의 환경이랑 통합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대.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뭐해? 통계를 수행해서 예측하겠네. 그 표현 쓰래요. 근데 통계를 수행해서 예측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통계하는 거 아니야.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통계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뒤의 내용에서 이 패턴, 걔네들이 관찰하고 배운 패턴들에 기반해서 가능성을 측정한다 라는 표현이 혹시 뒤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더 해보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번이요. 이제 보시면 얘가 이제 smells
이제 빈칸 추론, 빈칸 있는 문장 해석합니다. smell이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데 빈칸이라는 신호를 보내. 그리고 그래서 사용돼. 이 변화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 글을 통해서 스멜이라는 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면서 결론 내리는 거죠. 이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해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첫 문장 또 봐. 또 여기서 이제 얘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표현들 있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주목한다. 주목한다. 그럼 뭘 주목했냐? 해가지고 봤더니 뭐 굉장히 빈번하게 연관이 있대. 이건 그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뭐에 대해서 빈번하게 연결이 돼 있냐면 요거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 센트랑 Natures of Transition 이제 요거에 대해 내가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주장한다, 제안한다 한단 말이야. 얘는 그냥 정확하게 주장한다, 제안한다를 써놨네.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 나오겠네요. 센트가 상징적으로 적절한데 어떤 순간에 적절하냐면 소셜 트랜지션이 사회적인 전환의 순간에 적절하대. 왜냐면 그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함께 오고요. 그래서 기록하거든요. 다른 종류의 신체적인 전환들을. 왜? 저 쿠킹 스멜이 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변화에 있어서 뭔가 raw ingredient and food 해가지고 아, 이 스멜이라는 거랑 어떤 순간의 변화에 대해서 얘가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마저 좀 더 해석해보면 이 향이 저 스페이스를 탈출하고 퍼져나갈 때 우리의 경험들이 빈번하게 리미널,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 좀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는 좀 어떤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뭔가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문장 있죠. 이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문장은 그거는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이면 B야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조건을 갖춰져야지만 B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내가 얘를 빼고 그냥 항상 B다 이러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제한을 하는 게 있으면 얘까지 담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아 지금 뭔가 이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겠구나. 왜? 우리가 인식하거든요. 이러한 센스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 더 강하게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들어가면 뭐 느끼는데 그 뒤에는 없어져. 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 공간적인 전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싶은데 조건적인 측면이 인식은 하는데 금세 없어지는구나. 지금 얘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스멜이라는 게 이 빈칸이라는 거에 신호를 보내는데 그럼 뭐가 들어가줘야 돼? 전환돼. 근데 얘가 처음에 저런 그 Ritual of Transition 이 물리적인 변화랑 관련된 거랑 되어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변화까지 같이 이어지는 거 그게 제한적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요 세 개가 다 담겼으면 좋겠다고. 보기 안 해. 그래서 얘가 사회적인 그 지위적인 변화, 아까 Ritual of Transition의 표현이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방문 안에 들어갔었을 때 냄새를 느끼다가 지나면 사라져. 제한적인 부분까지 들어가. 그걸 바꾸는 거야 해가지고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게 지금 보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일부분만 그 담는 부분들은 틀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특히 이제 빈칸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이제 뒤에 내용까지 이 빈칸 뒤에 내용까지 꼭 다시 한번 읽으셔가지고 어디 내용까지를 뒤가 이제 담고 빈칸에는 이 쓰여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잘 담고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써져 있으니까 굳이 써져 있는 부분 쓸 필요 없이 여기에 잘 담아줘야지. 요거 생각하시고 푸시면 된다고요. 지금 질문 받은 건 요렇게 됐고 제가 그 외에 나머지 오늘 푸신 것 중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어떤 부분에서 얘가 중요하다고 쓰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우선 이제 42쪽 1번 보실래요? 1번 한번 눈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주장입니다. 내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장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표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한 2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게 좀 이 글에서 글 쓰니까 힘을 줘서 쓴 표현인 것 같다. 이게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정도 찾으면 맞습니다. 세 가지. 또 다 읽으셨으면 칠판 한번 봐주십시오. 다 보시면은 아 다 읽으셨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지 이거 다르다.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게 야 니네들아 너 이거 알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야. 이게 지금 구별 짓고 싶은 거야. 구별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 require라는 표현도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덜 중요한 표현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는 요거 중요해요. 의무적인.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고 의무적이고 해야 한다, 긴급해 이런 거 다 얘가 주장이랑 관련된 거야. 해야 된다라는 내용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요건데 입증해야 된다 이건데 얘는 얘랑 같이 연결이에요. Not something else.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입증해야 돼 하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주제야 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좀 더 힘을 주고 봐야 되는구나. 일단 첫째가 두 개 구별하는 내용이고 구별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아마 의무적인 거 보니까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의무겠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근데 둘 중에 이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번 보실래요? 그 43쪽에 2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도 한 2분 정도 보시고 표현 한 2개 정도? 2개 정도 찾으셔서 얘가 이제 글에 힘을 주고 싶은 표현이구나 찾아보세요. 이것도 다 읽으셨으면 칠판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시간에 해야 될 거에 집중하십시오.
보시면 뭐 제일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한 게 이거지. However. 한 3줄 정도 안에 있을 때까지 반전 있는지 찾아가지고 반전 있으면 그 뒤에 내용이 하고 싶은 얘기고, 만약에 이 however라는 게 한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럼 위아래를 다, 그러니까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해, 이렇게 두 개를 다 다뤄줘야 되는데, 이 however 같은 표현들이 앞쪽에 있으면 앞에 얘기 아니고 뒤에 얘기야, 이렇게 이제 그 강조를 해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거든, 이거? only? 근데 only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이게 글을 이제 읽어보면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면서 여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나오죠. 이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나온다는 거는 이 결론이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해준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재진술을 해주는 문장이 온 거야. 그러면 얘를 사실은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이 결론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 쓴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얘? 얘가 아까 얘기했던 제약, 조건이지, 조건. 아까 뭔가 조건이라는 게 담겨져 있으면 이 조건이 담겨진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저 내용에, 저 해당하는 내용에서 저런 이 rule이라는 게 이 안에서만 존재해. 그럼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exist only, 저 only 표현 빼먹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 지금 문장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번 했으니까 그 다음 넘어가셔서 4번 넘어갈게요. 5번은 어렵진 않으셨을 텐데 요거는 그냥 저랑 같이 보시면 5번 문제에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 where. 드문 이런 뜻이잖아. 드문. 그러면 막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일반화를 하긴 하는데 빈칸의 상황은 굉장히 드물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 표현 놓치고 해석하면은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잘 해석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도 쉬우니까 이거 그냥 같이 쭉 보면, 첫 문장부터 쭉 눈으로 읽다 보면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에 이제 연구 얘기하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이 연구의 결론이랑 관련된 부분이 주제일 건데 이 앞에 내용에서 잘 읽으신 다음에 연구 내용이랑 같이 연결하셔서 주제 찾으시면 되고, 7번은 찾아봅시다. 자, 7번의 핵심적인 내용 한번 단어 찾아보세요.
지금 7번에서 핵심적인 표현은 이 crucial이죠. crucial. 뭐 essential, crucial 이런 거 할 때 얘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얘는 이제 여기랑 뭐라 연결해야 되냐면 신텍스가 언어에 있어서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근데 신텍스가 뭔 줄 알아?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저렇게 어떤 고유명사 같은 거 또는 알지도 모르고 심지어 얘는 니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줬잖아. 근데 얘가 심지어 중요하대. 그럼 이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해주는 말까지 같이 나온다고. 이 신텍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신텍스가 뭔지에 해당하는 말 어디인지 찾아보실래요? 신텍스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표현이 있어요. For example, if you say I love that restaurant, the message is clear, but not even Star Wars Master Yoda could understand restaurant loved that I. 사실 한국말은 저게 되는데 한국말은 조사가 있으니까 되는데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그지 같죠? Until recently, scientists believed that only humans could string together such vocalization. The Japanese great teeth, it turns out, is the first animal apart from human who can use phonological syntax 하면서 여기 phonological syntax가 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네. 여기 뭔가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애를 집합적인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 행위가 이제 랭귀지에 있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기 for example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하면서 결국에 신텍스는 요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이제 언어에 있어서 뭔가 그 집합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애들도 집합적인 소리로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 지금 예시에서 요렇게 순서대로 쓰여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쓰여야 돼. 이 신텍스라는 게 이게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해서 마지막에 얘가 뭐 해야 된다? 신텍스를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요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텍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상식이랑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이 correct order, 이 구문 여러분들 그 구문 독해 신텍스 누가 하셨지? 그 영어 선생님 중에 신텍스 독해 이름 있지 않나? 유명한 학생인가? 누구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신텍스 독해가 구문 독해가 딴 게 아니고 글의 흐름을 볼 때 묶어져가지고 그거 순서대로 쓰여가지고 그거 해석하는 게 그 신텍스 구문이거든. 그게 이제 저 순서, 적절한, 적대만 제대로 된 순서 요거랑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어 이제 오답 확인할 때 어떤 그 핵심적인 단어들을 풀어 쓰는 경우 또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일반화해가지고 쓰는 경우 요거 있잖아. 요거 문제 많이 풀면서 얘가 표현을 A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B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요거 좀 계속 고민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은 어쨌든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고민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8번. 그 해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거죠, 요거. 네. 그 어떤 빈칸의 부분에 있어서 빈칸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 했으니까 얘가 이제 이 글의 내용에서 뭐 이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데 이 불안이 뭐를 못하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요거 주의해가지고 읽으시면 되고 얘는 좀 더 쉬운 게 이 내용에서 이제 뭐 요런 상황이 있으면 요렇게 되는데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불안의 상황에선 이러지 않아 했으니까 사실은 요 내용을 읽으셔가지고 요걸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끝나는 내용이거든요. 이럴 때가 불안의 상황인데 불안하지 않을 때는 이게 되는데 불안할 때는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 돼.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게 논리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이 뒤에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일반화 결론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서
예시 드는 내용이 있으면 그 앞에 내용에서 잘 찾으시고 마지막 결론적인 측면 내용 예시를 읽으셔가지고 1번하기 된 거 찾으시고 요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글이니까 4강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빈칸에서 이번에 이제 1, 2, 3, 4 드린 거에서 그 오답이랑 잘 확인해 보시고 보기에서 대조되는 보기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일단 5강 프린트 해놓은 거 일단 드릴게요. 5강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뒤로 넘겨주시고 그 5강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사실 빈칸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5, 6, 7, 8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그 외의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만 풀자. 그 너네 순서 배열 그 펜세메라 했었었지. 그거 생각하면서 12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래 마지막 거. 요거 풀고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12번 풀어보세요. 이제 이런 순서 문제 같은 거 푸실 때에도 우리가 이제 글을 여러 개를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읽으면서 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시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되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 여기 새 얘기 나왔나요? 새 얘기 안 나왔죠? 근데 여기 지문에서 이 새 얘기가 처음 나오는 시점이 있어. 그래서 새 예시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이런 연구에 따라서 새 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가 이렇더라. 근데 이 연구가 새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일반화되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연구나 예시를 들 때 그 예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예시에 대한 일반화적인 결론으로 끝내주는 게 보통 이런 예시에 대한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핀치라는 애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브릿지 문장이 필요한 거야. 그게 여기죠, 여기. 이 갈라파고스의 핀치라는 거에 대한 연구에서 이제 시작됐어. 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 핀치에 대한 애들이 뭐 요런 지금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새가 저러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다윈의 핀치에 대한 연구가 예시인 거고 예외적인 게 아니야 하면서 일반화하고 있죠. 글의 순서가 지금 내가 해석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푸셨으니까 제가 그냥 푼 거에서 기반해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뭔가 어떤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옛날에 그랬던 거고 사실 이 뒤로는 이렇게 밝혀졌어 하면서 새로운 예시에 대해서 구체화된 예시를 설명해주고 구체화된 연구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런 글의 흐름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문제 순서 이제 푸시면서 그 이 뒤에는 이제 순서 배열이나 문제 풀 거잖아요. 그 문장 삽입도 비슷하긴 한데 이 문장 순서 배열에서는 이게 제일 도드라지거든. 뭔가 예시를 들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내리는 이런 부분들 말고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뒤에 이제 순서 배열할 때에는 글이 이렇게 쓰여지는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 요거 좀 나눠가지고 읽어보시면 문제를 이제 푸시는데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에 월요일에는 요거 나머지 5강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10분 쉬시고 다음 수업 진행하시면 됩니다.